그리스 신전을 만나기 위해서 그리스로 가야 된다? 로마의 유적을 제대로 만나려면 스페인으로 가는 것이 좋을 수도 있습니다. 이유는 보존 상태인 것 같아요. 그리스 지역은 이후에도 계속적으로 도시가 개발이 됐죠. 그래서 과거의 흔적들이 많이 땅속에 묻혀버리게 됩니다. 반면 시칠리아의 일부 지역은 과거에 화려했던 영광을 뒤로하고 더 이상 사람들이 거주하지 않는 지역이 되기도 했어요. 그러다 보니 고대의 유적들이 그대로 남아있는 경우들이 시칠리아에는 상당히 많습니다. 거기에는 그리스 시대 신전들도 포함이 돼요. 크게 세 군데의 신전 지역이 있어요. 저의 추천은 반시계 방향입니다. 이유는 규모가 달라서예요. 반대로 첫 번째 만나게 되는 세제스타가 보존 상태는 가장 좋습니다. 세제스타는 시칠리아 원주민들이 건설한 도시라고 해요. 카르타고가 시칠리아 서쪽에 상륙하면서 계속 관계를 가지게 되고 물론 싸우기도 많이 싸웠다고 하고요. 그리고 뒤에 말씀드릴 셀레룬테라는 남쪽에 있는 역시 신전 도시가 있는데 여기는 그리스인들이 개척한 곳이에요. 둘 간의 전쟁은 지속적으로 이루어졌다고 합니다. 세제스타의 신전은 처음에 가짜로 치부되었다고 해요. 왜냐하면 보존 상태가 너무 좋았거든요. 가서 보시게 될 신전은 복구한 것이 아니라 고대에 만들어졌던 것이 그대로 유지된 모습이다 라고 생각하셔도 됩니다. 학자들 의견을 들어보면 이 신전은 미완성이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지붕이 씌워진 적도 없고 기둥을 쌓을 때 크레인 같은 거로 끌어올리거든요. 그러려고 하면 옆에 묶을 곳이 있어야 되겠죠? 그 묶을 곳을 신전을 다 짓고 나면 제거하는데 그것들이 그대로 남아있다고 해요. 그리고 신전 안에 제단 등이 없다고 합니다. 실제로도 없더라고요. 대신에 보존 상태는 굉장히 좋고요. 그런데 신기한 건 시칠리아 원주민들의 도시였는데 왜 그리스식, 도리아식 신전이었을까? 당시 문화는 그리스인들이 주도하고 있었던 듯 해요. K드라마처럼요. 그래서 세제스타가 세력을 확장시키면서 돈을 벌었겠죠? 그 돈으로 신전을 지을 때 도리아의 건축 기술자들을 불러들여서 건설한 거라고 해요. 그래서 도리아식 신전이 만들어진 것이고요. 신전 지역은 낮은 곳에 있고요. 여기서 셔틀버스를 타시게 되면 고지대에 있는 원형극장 지역으로 가실 수 있습니다. 신기한 건 일반적인 그리스 신전들은 높은 곳에 있고 그리고 원형극장과 사람들이 사는 곳은 낮은 지역에 있거든요. 이 세제스타는 그 반대를 보여줍니다. 신전은 낮은 지역에 있고요. 원형극장과 사람들이 살던 흔적은 높은 곳에 있습니다. 칠리아가 언덕 위에 도시들이 많은 것과 같은 이유가 아닐까 싶어요. 그래도 세제스타는 굉장히 내륙에 있는 곳이기 때문에 해적으로부터의 공격 위험은 별로 없었을 텐데도 높은 곳에 지은 걸 보면 전쟁이 굉장히 많지 않았나 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리고 곳곳에 안내판들이 있거든요. 과거의 모습, 복원도도 확인해 보실 수 있습니다. 글자를 읽지 않더라도요. 그리고 이 지역이 시칠리아 원주민들이 만들어서 이후 아랍인들도 이 지역에서 거주했던 것으로 보여진다고 해요. 그래서 유적들이 엉겨 있습니다. 그 다음 신전 유적지는 셀레누테입니다. 세제스타 바로 남쪽에 있는 곳이고요. 규모는 세제스타에 비해서 굉장히 큽니다. 당시 세력은 비슷했던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만 신전과 그리고 신전 주변의 도시의 흔적은 셀레누테의 규모가 세제스타를 압도합니다. 신전의 이름도 ABCD 이런 식으로 붙여둘 정도로 굉장히 많고요. 아쉬운 점은 대부분 부서진 상태예요. 시칠리아가 전쟁이 많은 곳이었기 때문에 전쟁에 의해서 불태워지고 파괴된 경우도 있고요. 그리고 시칠리아는 지진대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부서진 경우도 많다고 해요. 이 지역에 넓은 신전과 그리고 그리스인들의 도시 유적이 그대로 남을 수 있었던 이유는 BC 250년 이후에 거의 버려지다시피 했기 때문이라고 해요. 사람들은 이곳에서 살짝 벗어난 지역에 도시를 짓고 살기 시작했기 때문에 이 지역이 그대로 보존된 것이라고 보면 될 것 같더라고요. 추정은 셀레누테 자체가 두 개의 강 사이에 있는 도시다라는 의미인데 그 중에 하나의 흔적을 찾기가 어려운 상태더라고요. 이것도 도시가 더 이상 발전하지 못한 이유가 아닐까 싶어요. 덕분에 저희는 그리스식의 신전과 도시를 감상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세제스타가 내륙에 있다면 셀레누테는 바닷가에 바로 붙어있는 도시예요. 그래서 신전을 배경으로 바라보는 지중해가 굉장히 아름다운 곳이에요.
이 지역은 바닷가이면서 날씨가 맑은 지역입니다. 그래서 파란 하늘과 드넓게 펼쳐진 지중해를 신전을 배경으로 감상하실 수 있을 겁니다. 지역이 굉장히 넓어요. 그래서 첫 번째 지역에는 복원된 신전들이 좀 있고요. 두 번째 지역까지는 카트가 운행되고 있어요. 물론 걸어가도 되지만 추석경에 갔었기 때문에 너무 더워서 카트를 타고 이동을 했습니다. 그리고 셀레누테는 유물들이 잘 보존되어 있어서 이 유물들을 모아둔 박물관이 셀레누테 초입에 자리하고 있어요. 더울 때 들어가시면 햇빛도 피하고 유물도 감상하실 수 있습니다. 워낙 시칠리아가 살기 좋은 동네였기 때문에 BC 3000년경에 유물도 발견되는 곳이 이 지역입니다. 마지막 그리고 가장 화려한 곳, 신들의 정원이라 불리우는 아그리젠토가 있습니다. 얼마나 화려했으면 플라톤이 영원히 살 것처럼 건설된 도시라고 했을까요? 가보시면 그 규모에 압도당하게 될 겁니다. 바닷가에 많이 접근해 있어요. 세제스타와 셀레누테 딱 중간 정도라고나 할까요? 그리고 이 지역에 원래 살던 원주민들은 더 내륙적 언덕 위에 도시를 짓고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그리젠토를 가실 분들은 신 아그리젠토 도시 안에 숙소를 잡으셔도 좋으실 거예요. 그리고 차로는 한 2-30분 거리 아주 가깝습니다. 역시 굉장히 중요한 지역이에요. 왜냐하면 서쪽부터 출발한 카르타고와 동쪽에서 시작한 그리스가 딱 만나는 전략적 요충지였거든요. 이 지역은 높은 지대에 자리 잡고 있지는 않지만 바닷가이고 카르타고에서 가깝고 그리스에서 카르타고 지역으로 이동하기 위해서는 시칠리아 남쪽 바다를 주로 지나가게 되는데 그 중간에 있는 것이 아그리젠토예요. 싱가포르이 발전한 것과 비슷하지 않나 싶습니다. 최대 전성기에는 인구가 80만이었다는 썰도 있어요. 약간 과장해서 적는 경우들이 있으니까 감안하시면 될 텐데 로마가 최전성기에 100만, 이거는 거의 공식적인 재료더라고요. 이었던 걸 생각해보면 아그리젠토가 얼마나 큰 도시였는지를 상상하실 수 있을 겁니다. 이것도 박물관이 자리하고 있어요. 그만큼 유물이 많이 나왔다는 거죠. 그리고 이 지역이 얼마나 융성했는가를 보여주는 것이 금화들입니다. 금화를 직접 제조했다는 것은 경제력이 상당했다. 다시 얘기해서 기축통화의 한 축을 담당하고 있었다라고 생각하셔도 좋을 것 같아요. 그리스에서나 볼 것 같은 토기들이 여기서 많이 발견돼요. 많이 수입해 썼다는 얘기겠죠. 그리고 천공해성 나퓨타에 보면 나오는 로봇 있죠. 그 로봇의 원형을 이곳에서 발견할 수 있어요. 신전의 기둥이었더라고요. 발굴 초기의 모습도 그림으로 보실 수 있고요. 신들의 정원으로 들어서게 되면 길게 늘어선 성벽, 감옥으로도 사용되었다고도 하던데 을 따라 걸으면서 그 옛날 아그리젠토의 영광의 시대를 느껴보실 수 있으실 겁니다. 뒤에 보이는 도시가 아그리젠토고요. 앞에 거신상이 보이시죠? 거의 대부분 누워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복원을 잘 해둔 신전도 있고요. 복원을 거의 하지 않은 신전도 있어요. 그 중간에는 화합의 신전이 자리하고 있어요. 신전의 규모가 굉장히 컸던 것을 확인할 수 있어요. 신전의 기단과 제단 이런 것들도 모두 확인해 보실 수 있는 곳입니다. 어떠신가요? 마음에 드는 곳이 어디신지 모르겠습니다. 추천은 세 군데를 모두 가보시는 겁니다. 시칠리아 서쪽에 모여있기 때문에 모두 방문하시는 데는 그다지 어렵지는 않으실 거예요. 단 땡볕이기 때문에 양산이든 무언가를 준비하시지 않으면 힘드실 겁니다. 물도 충분히 준비하시고요. 고대 그리스 문명을 그리스가 아닌 시칠리아에서 만나보실 수 있으실 겁니다.